219페이지 예금관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에는 현금도 있지만 예금이 있죠. 그래서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개정 과목들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 이제 당좌예금도 하나 있죠. 당좌예금도. 당좌수표 발행하는 회사는 당좌예금. 그래서 예금과 적금을 구분해서 개정 과목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거 이제 당좌자산에서 만들어 쓰는 것이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예적금을 구분해 가지고 개정 과목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지금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거래처 등록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자료를 은행 통장을 끌어오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이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게 전표 입력을 예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전표 입력을 이렇게 수기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분개해주는 기능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그런 편리한 기능은 이제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 예적금과 관련된 거래 개정 과목들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일반 전표나 또는 메인 매출 전표 구분해서 전표 입력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일반 전표는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 있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은행 계정 조정표는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기중에는 은행 계정 조정표를 그냥 사용하지 않다가 결산일에 이걸 맞춰야 됩니다. 결산일에는. 자, 그러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은행의 잔액과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 원장의 잔액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을 조정해 주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러면 왜 불일치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 여기서 당좌예금 장부라는 것은 뭐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좌예금 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사에 한번 원장을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가가지고 계정별 원장에서 만약에 3월 31일로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당좌예금 102번 102번 당좌예금 하나만 볼 때는 여기다 계정 과목을 이렇게 코드를 직접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당좌예금 하나에 대해서만 나오고요. 이 계정 과목에서 모두 엔터 전부 지나면 여기에 계정 과목이 전부 나옵니다. 현금부터 쫙. 자, 당좌예금 하나만 한번 골라봤어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이 잔액이 지금 우리 회사 원장에는 3,895만 원이다 그럽니다. 3,895만 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은 거래처가 어디 있냐 한번 보니까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그러면 과연 지금 이 3월 31일자로 국민은행의 당좌예금 통장 조회를 해봐도 3,895만 원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러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는 당좌예금 잔액이 요만큼이지만 은행의 잔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보통예금은 일치해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그런데 당좌예금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 장부에 반영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늘 당좌수표를 500만 원짜리 하나 발행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대변에 당좌예금 500만 원 바로 감소를 시켜버립니다.
발행하는 날 반영하였으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인출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그걸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그걸 자기 회사의 금고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은행의 통장에서는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벌써 차이가 생겼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한 시점과 거래처가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는 시점이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일치한다. 이런 경우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불일치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데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은행계정 조정은 우리가 주석으로 해가지고 결산 서류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은행의 잔액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세를 엑셀로 작성을 하면 돼요. 은행계정 조정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그래서 엑셀로 작업을 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산 서류 작업할 때 불일치 서류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수표 발행한 거하고 아직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장을 모두 발행했는데 은행으로 회수 안 된 것이 2장이 있다. 그러면 그 2장 회수 안 된 거를 확인해 보면 되죠. 어느 거래처에 발행했는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적금 현황이라는 보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적금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행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러한 계정 과목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은행을 코드로 등록해 가지고 코드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수행 내용 같이 점표 입력하는 문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4월 10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대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구입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분계를 수행하시오. 먼저 한번 분계를 써볼까요? 자,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습니다. 얼마를 인출했느냐? 주식을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씩 사기로 샀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인출했군요. 100만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어디예요? 신한은행. 그래서 보통예금 신한은행 코드 걸어주고 100만원 되겠습니다. 차변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107번인가 그러죠?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이러한 분계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100만원. 이렇게 분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 후 결합관계도 함께 알아둡시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교환거래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제 수행 2번에서는 이걸 전표 입력을 해봐라 하는 것이죠. 자, 전표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왜? 이 거래는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죠. 여러분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돼요.
이 거래에서. 지금 이 거래는 뭐예요? 주식을 산 겁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 구입대금을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주식 매입에 해당되는 무슨 증권회사에다가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뭘 매입했다고 볼까요? 가령 무슨 비품을 매입했다고 볼까요? 책상을 매입했다든가 그러면은 책상을 사올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죠. 100만 원짜리 책상 샀어요. 그러면 부가세 1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주식을 산 겁니다. 주식은 면세예요. 예. 주식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주식을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이다. 자,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10일자 일반 전표에 4월 10일 하시고 4월 10일 입력하면 현금잔에 여기 딱 나타나죠. 자, 구분 내에 차변을 먼저 넣어볼까요? 3번 하면은 차변 나오고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107번 단기 매매증권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우리가 여기서 생략을 해도 되죠. 단기 매매증권의 거래처 코드는 지금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적요는요. 주식 매입이라는 1번 적요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적용 입력해 주시고 차변에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하신 다음에 보통예금이죠. 103번이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주세요.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관리 안 하면 원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은행별 원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여기 신한은행이니까 여기다가 신한하고 이렇게 9800이 코드 걸어주셔야 된다. 적요는 위에 있는 적요를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엔터를 쳐서 주식 매입 그리고 100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전표 한 건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꼭 여기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보셔야 돼요. 차익이 없어야 돼.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이렇게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네. 다음에 수행 3번을 보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애적금 현황을 조회해 보시오. 그러면 4월 10일 날 적어도 어느 게 나와야 돼요?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이 인출된 게 나와야 되겠죠? 애적금 현황을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는요.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자금관리 쪽에 있어요. 자금관리에 관한 앞으로 장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볼 텐데 일일자금 명세, 애적금 현황,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집계표 등의 장부가 있습니다. 자, 통장거래 내역 정리 입력과 통장거래 내역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 교육용에서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셨던 업로드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엑셀 업로드 이런 거, 여기 교육용에서는 이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거래 내역 이것도 통장거래 내역도 은행하고 연결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없고요. 자,
우리는 지금 예적금 현황을 한번 볼까요? 예적금 현황 클릭하시고 며칠 날 것이었죠? 예, 4월 10일 걸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조회해 보시면 원장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잔액만 보고 있는데 원장 탭을 한번 눌러 보시고 다시 조회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0일 계좌명 신한은행 보통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4월 10일 날 주식 매입으로 대변에 100만 원, 그래서 잔액은 2,930만 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원장을 봐야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잔액은 그냥 잔액만 표시되는 겁니다. 잔액만 표시가 되고요. 이 원장에서 여기 현재 계좌가 신한은행 보통입니다만은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다른 계좌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계좌가 없나요? 당좌 계좌가 하나 있었죠. 여기 계좌명 여기서 바꿔줘야 되겠다. 국민은행 당좌 여기서 바꿔줘야 돼. 그리고 끝 한 다음에 국민은행 당좌 여기서 찾아보시면 국민은행 당좌도 원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 내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횡하니 보입니다만은 이 예적금 현황 원장은 우리 회사 장부예요. 우리 회사 장부. 은행의 자료가 아니죠. 우리 회사 장부. 자, 예적금 현황 조회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네요. 자, 다음은 지금 이제 우리 책에서는 예적금 현황에 잔액만 조회했군요. 잔액만 여기 잔액 탭에서 좋아요. 자, 다음은 제3절 법인카드 관련된 거래를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련된 거래. 자,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회계 처리하고 무관하게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겠죠. 법인카드를 한 회사가 하나만 만들어 쓴다면 뭐 굳이 이렇게 관리대장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회사가 그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 법인카드 하나 가지고 안 되죠. 일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각 팀별로 법인카드를 여러 개를 각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인카드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경리부에서 관리를 하든 어느 한 부서가 이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양식으로 관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카드 거래 시 우리 회계 처리 이게 중요하죠. 예. 자, 카드 매출을 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은 뭐예요? 거래처, 고객이 우리 회사 상품을 카드로 사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카드로 상품을 매출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이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카드사. 만약에 신한카드였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BC카드였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BC카드. 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잡아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죠.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카드로 팔았을 때는 이와 같이 수익이 발생합니다만은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 근데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냉방기가, 아니, 냉장고라고 하죠. 냉장고.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쓴 냉장고가 너무 이제 작아가지고 큰 걸로, 용량 큰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냉장고, 아직 새 건데, 갖다 중고상에다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의 비품이죠. 5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의 비품 50만원. 비품 50만원. 그런데 카드로, 중고점에서 돈을 카드로 줬어요. 카드로. 그러면 카드로 우리가, 우리가 카드 가맹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에요. 이 미수금도 거래처가 카드 거래처가 돼요. 카드 거래처.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분개가 됩니다만은 이게 실제 거래라면은 이 카드로 매출 전표를 우리가 끊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던 냉장고를 처분했어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만약에 50만 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 50만 원 나누기 1.1 해가지고 45만 4,545원 이걸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세를 45,454원 해가지고 합계액을 50만 원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이 되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 부가세를 내야 되죠. 냉장고 처분하고 발생한 매출세액을.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가세를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부가세 없는, 만약에 학원 같은 이런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부가세 없어요. 그러면 대변에 바로 비품, 차변에 미수금이 됩니다. 또 이제 비품을 이렇게 처분할 때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앞에서 이미 배웠구나. 유형자산 처분할 때 우리가 대변의 비품을 취득금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취득금액으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상계시키고 돈 받은 거 미수금 처리하고 이러한 분계가 필요하죠. 그 복잡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돈 받은 거를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요것만 좀 여기서는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의 경우를 볼게요. 카드로 우리가 뭔가를 샀어요. 상품을 매입했다고 볼까요? 우리 법인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매출은 우리가 카드 가맹점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지금 가맹점입니다. 우리가 가맹점 카드 가맹점 매출의 경우니까. 근데 요 밑에 매입은 뭘까요? 매입은 우리 법인카드예요. 매입은 법인카드. 비용 지출할 때 쓰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첫째, 상품을 매입했는데 우리 법인카드로 샀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죠. 자산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입니다. 카드로 지불을 했는데 왜 외상매입금이냐?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되냐면 카드사가 돼야 돼요. 카드사. 왜 그러냐면은 카드사에는 아직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실제 상품 거래처가 아니라 만약에 법인카드가 국민카드다 그러면 국민카드사가 거래처로 되는 겁니다. 상품 외의 것, 아까처럼 비품. 그래서 새로운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우리 법인카드로. 그러면 차변에는 비품 자산 증가합니다. 100만 원짜리 샀다고 볼까요? 100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이에요. 역시 거래처는 카드사.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실제로 냉장고를 샀다면 거래처 뭐 삼성 대리점이나 LG 대리점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면은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부가세가 실제로는 있는 것이고 전표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가세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매입했다면 미지급금이다.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판매했다면 미수금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품의 경우는 즉 상품이나 제품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을 카드로 매출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을 또는 제품 원재료를 우리 법인카드로 매입했다면 외상 매입금이다. 이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러잖아요. 카드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상품을 사면 매입 채무가 되고 우리가 카드 매출을 하면 상품을 매출하면 매출 채권이 됩니다. 그러나 상품 외의 것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전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전표가 하나 있네요. 네, 날짜는 5월 2일 거고요. 2019년 5월 2일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대요. 그리고 CT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3만 원이 있어도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것은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우리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지 이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3만 원을 회계 처리하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에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부가세 무시하고 합계로 그냥 처리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쓰면 차변에 접대비 33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여기 식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CT카드 거래처가 CT카드가 되어야 됩니다. 33만원 아시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어야 돼요. 차변에 접대비 33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33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전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5월 2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는 자 그러면 5월 2일자 입력을 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5월 2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접대비 입력하겠습니다. 813번 골라주시고 내용 중에 뭐 거래처가 혹시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황금오리라는 거래처가 있네요. 식당 이름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코드로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그냥 황금오리. 자 적요에는 밑에 코드를 한번 골라보시면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이라는 1번 적요 좋아요. 1번이 맞는 적요입니다.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한다. 33만원 33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 입력합니다. 4번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253번이죠. 네, 거래처는 카드사. 거래처는 CT카드로 반드시 99601 코드가 나타나야 돼요. CT카드 99601. 자,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예, 그리고 대변의 금액을 330 플러스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로 법인카드로 접대하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거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로 꼭 코드로 걸어주셔라.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네. 이거 자금관리에서 제가 이런 문제도 냈습니다. 위에다가 뭐 이게 접대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바로 신용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이체돼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낼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5월 말일이 돼가지고 시티카드 사용대금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이 됐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죠?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 그러면 분계 한번 써볼까요? 네, 분계는 차변에 뭐가 부채가 감소하죠? 미지급금 부채가 감소합니다. 거래처는 시티카드 거. 시티카드 요 거래처 거. 금액은 요 33만원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되죠. 그러니까 대변은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이니까요. 금액은 역시 똑같아요. 33만원.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감소가 되겠고요. 부채 감소가 되겠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교환 거래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금관리 시험 볼 때 1월 23일 날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5월 30일자 전표 한번 입력해 볼까요? 5월 30일. 자, 여기다 5월 30일 입력하시고, 자, 구분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 미지급금 253번이죠. 거래처 CT 99601 나타나야 되고요. 적요는 밑에서 한번 골라보신다면은 이거네요. 1번 적요, 이게 맞죠? 미지급금 반제. 반제라는 건 미지급금을 갚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적요 쓰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33만원이죠. 또 대변은 이번에는 103번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신한은행이니까 코드 꼭 나타나도록 9805이 나타나도록 입력해 주시고, 4번 적요가 맞네요. 카드 대금 보통예금 인출 33만원. 뭐 적요는 위에 거 그냥 엔터로 복사하고 가도 뭐 큰 문제 없어. 네, 그래서 카드 사용 대금이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될 때 그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되는 5월 30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수행 결과 나와 있습니다. 네, 접대비 33만원 처리했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처리했죠. 예.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처리했다가 5월 30일 날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날 미지급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하고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224페이지 수행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의 찾으신 금액,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 요거
무슨 의미인지 아셔라는 거죠. 찾으신 금액은 보통예금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고 맡기신 금액 하면은 보통예금 차변에다가 입력해라 이런 얘기.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입력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법인 카드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 미지급금을 식당으로 거래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미지급금을 거래처를 어디로 했어요? 시티카드로 했다는 거죠. 카드사. 그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자금 관리의 마지막 부분인 어음 쪽입니다. 예, 받을어음 관련해서 어음과 관련된 전표 입력이 쭉 남아 있는데요. 좀 복잡하죠. 어음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금관리 쪽의 마지막 어음과 수표관리에 관한 225페이지의 분계 연습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